네, 윤석열 빼자. 이 논란이 좀 생각보다 좀 파문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장관이 된 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장관으로 임명된 날, 오늘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그제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법무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글쎄요, 무언가의 전화를 통해서 윤석열 빼자는 취지의 얘기가 나왔다는데 김민지 기자,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검찰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배제된 어떤 특별수사팀을 따로 꾸려서 조국 장관의 일가를 수사하는데 윤석열을 빼고 가자, 이런 취지라는데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에게,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했고, 또 김호수 차관도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비슷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조국 장관의 일가를, 수사를 그쪽에 맡기는 게 어떠냐. 사실상 윤석열을 배제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픽 다시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그제 법무부의 검찰국장,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힘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죠. 이분이 대검 반부패 부장 한동훈 부장한테 조국 수사를 지금 지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총장 좀 빼고 가는 거 어떻겠습니까? 윤석열을 빼고요, 우리 그 수사단을 구성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날 김호수 법무부 차관, 그러니까 조국 바로 밑에 있는 법무부의 2인자죠. 차관이 대검 차장한테 전화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윤석열 빼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글쎄요, 조 부장, 이거 파장이 만만치 않은 것 같던데요? 그렇죠. 그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건데, 그제는 월요일 날 9일입니다. 이날은 바로 조국 장관이 임명장을 받고 그리고 취임식을 한 날이거든요. 예. 그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빼고 수사팀을 만들자. 이건 한마디로 외압 행사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수사 외압이다? 네. 그러니까 이 조 장관을 수사할 수 없는 명확한 이유라든지 별도의 교체 요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빼고 수사팀을 따로 만들자. 이런 것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검사, 고위직 검사 4명 얼굴 나온 그 CG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래픽 다시 한번 보죠. 네, 저는 이 전화 통화를 한 사람, 이 관계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고려했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예.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7월 31일까지는 대검의 반부패 부장이었어요. 하하. 그리고 한동훈 반부패 부장은 서울지검 3차장. 그러니까 서울지검 3차장은 대검 반부패 부장의 지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하관계까지 따졌다는 거죠. 하하. 그리고 7월 31일까지 김호수 법무부 차관은 그때도 차관이었고, 강남일 대검 차장은 7월 31일까지 법무부의 법무실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그 지위를 받았던 사람, 이것까지 고려해서 전화를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적폐청산 수사 때 계속 나왔던 것, 바로 직권남용. 예. 네, 직권남용 혐의를 저기에 의율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그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글쎄요,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핵심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저분들이 대검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한 이것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사실상 조국 장관이 지시한 건 아닌지, 이게 이제 또 관전 포인트자, 이게 핵심인데요. 자, 조국 장관은 오늘 이 논란과 관련해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법무부에서 검찰총장 제외한 특별수사팀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보고 받으셨나요? 지금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당장에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는 피의자인 장관, 지금 조국 장관은 피의자 신분 아니겠어요? 피의자인 장관, 수사 피할 궁리만 하고 있다. 글쎄요, 조국 장관이 몰랐다고요? 국민을 붕어, 개구리, 가재로 보는 겁니까? 김무성 한국당 의원, 조국 장관이 만약에 몰랐다면 그러면 그 전화한 법무부 차관을 해임시키세요. 자르세요. 안 그러면 지시한 걸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야당의 반응도 예상대로 김현성 부원장 굉장히 거칠게 나왔습니다. 진짜 조국 장관 몰랐다고 보세요? 저는 근데 이제 이런 회의가 없었다 해도 직무유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법무장관이 새롭게 신임으로 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이나 사법부의 이미지가 굉장히 손상됐잖아요. 예. 과연 이제 잘한다는 국민들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조국 장관을 둘러싼 수사와 관련돼서 부정적 국민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예를 들면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의견을 나눈 제안이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제안들이 누구에 의해서 왜 나갔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검찰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가장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관이 오니까 이 장관의 위신을 깎아먹기 위한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다. 개인 간의 전화 통화를 이걸 알리고 그래서 저는 이게 윤석열을 배제해라 이런 말을 정말 했을까. 예.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배제하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특별한 수사를 만들자라는 것이지 지금 현재 과연 이 시국에서 어떤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하고 수사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없었다 그래도 이건 굉장히 중미육이다. 그래서 검찰과 법무부가 살아남기 위한 상황회의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하, 너무 그러니까 이게 확대 해석돼 있고 지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네.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검찰의 개혁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네. 조국 장관이 가장 하고 싶은 게 검찰 개혁이지 않습니까? 개혁이란 말을 한 10번 이상 썼다고 하는데 예. 아무튼 그런 개혁을 무마시키고 중단시키려고 하는 의도적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부장. 우선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검찰의 본령은 수사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죠. 지금 사모펀드만 하더라도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재임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권력형 비리예요, 이거는. 예. 권력형 비리 의혹 때문에 바로 특수부가 동원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조국 장관이 그토록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예. 그렇게 검찰 개혁하고 싶다면 그 요체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수사 방해 행위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법무부가 이 전화 통화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 법무부가 시인을 했어요, 법무부가. 아하, 예. 다만 단순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다. 조국 장관은 몰랐을 거다. 이런 건데 과연 조국 장관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예, 저는 검찰을 오래 출입했고요. 예. 자, 우선 법무부 차관만 해도 좀 짚어보죠. 이 김호수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윤석열 총장과 검찰총장 놓고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도 유력하게 거론이 됐습니다. 예. 강기정 정무수석의 광주 대동고등학교 1년 후배입니다. 아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과연 여권과의 교감이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했다? 법무부 차관까지 올라간 분이 그렇게 정무적 판단이 없다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여권과의 긴밀한 교감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말씀 중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이제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 부장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법무부에서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그러니까 김호수 법무부 차관하고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의 그냥 이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인 것이지 이게 법무부 차원에서 막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법무부의 해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채널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차관하고 검찰국장이 이 두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이게 단순히 이 사람들의 그냥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어떻습니까? 조국 장관의 취임 이전에는 검찰 개혁이나 아니면 이런 사법 개혁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제도적인 것들만 언급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두드러진 것이 취임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 법무부 장관이 가진 인사권을 활용하면은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즉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는 취지의 어떤 발언들 많이 했는데요. 이게 예. 사실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는 얘기, 사실 인사를 장악하겠다는 얘기를 비춰줄 수 있는 것이고 장관 취임사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검찰국장과 차관이라는 예. 사실상의 뭐 수행 조직들의 움직임이 단순히 어떤 아이디어 차원이라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빼고 수사팀을 구성하자라는 법무부 제안에 대해서 윤 총장
어떻게 반응을 보였다고요, 김민지 기자? 네, 해당 법무부의 제안은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사실상 거절을 당한 셈인데 윤 총장은 수사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까 조 부장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법무부는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기로는 이건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고 의견을 교환한 것뿐이지 조국 장관에게 보고를 안 한 사안이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다시 불거진 의혹.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검찰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요. 자, 수사 개인 목적으로 만에 하나 법무부가 수사팀 교체를 요구했다면 이건 어떤 거? 직권남용이다. 라고 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답니다. 윤석열 총장은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추석 연휴에도 수사 계속한다. 수사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제 직권남용 얘기까지 나오네요, 조 부장. 예.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수사팀 교체가 요구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검찰의 본령은 수사예요.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 아하. 그 자체가 직권남용인 거죠. 예. 그리고 명확한 이유라든지 별도의 교체 요인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오히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에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처럼 총장이 지휘나 보고에서 빠지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하. 강원랜드 수사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수사팀에서 이거는 검찰총장이라든지 또는 대검의 고위직 간부들이 특정 인사들과 가까운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스스로 빠진 거예요. 예. 지금 이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어허. 그리고 수사 대상자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깊은 관계가 있다거나 그것 때문에 수사팀이 의혹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수사에서 보호라인에서 빠져야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김현성 부장. 예. 근데 충분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이 수사와 관련돼서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 자꾸 얘기하셨는데 이미 검찰 스스로가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고발 사건을 일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소환 없이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하고 이런 과정에 검찰 자체가 정치화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이 상당수의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검찰 안에서 검찰의 객관성과 검찰 수사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견을 나눴을 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확대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이 검찰의 행태는 저는 굉장히 이 상황,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저지하겠다는 상황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자, 그리고 여기에서 팩트체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압수수색을 검찰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했다는 식으로 좀 비춰지는데 압수수색은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이 얘기는 법원도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판단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환 없이 기소한 거 이거 굉장히 사례 많아요, 원래. 공소시효 완성이 가까우면 일단 범죄 혐의가 강하다. 그런데 공소시효의 완성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소부터 합니다. 그런데 기소부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 소환 없는 기소가 주목을 받았던 건 조국 후보자라는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 사람의 부인을 전격적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눈에 띈 것뿐입니다. 예. 네, 이 점은 두 가지 사실관계를 좀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본질적 문제는 부장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에 개입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 청문회를 통해서 뭔가를 따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나서서 이 사람을 피의자로 얘기하고 부인을 피의자로 얘기하면서 법무장관이 되는 걸 방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인사권에 누가 있습니까? 어쨌든 인사권을 추천한 과정에서 검찰도 예를 들면 인사수석이나 알겠습니다. 민정수석의 검찰도 의견을 내고 경찰도 의견을 내서 대통령이 대표로 입법부에 제안을 한 거예요. 청문회 해달라고. 그런데 결국은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이 지나치게 정치화하면서 이 사람을 떨어뜨리겠다. 법무장관 만들지 못하겠다라는 정치 개입을 한 거예요. 예. 제가 한 말씀 본질은. 드리면 본질은 예.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많은 피의 사실이 많은 사람이 공직 후보자, 그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장에 섰다는 것 예. 이것부터가 비극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저는 네. 많은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기억하겠지만은 사실 여당 의원들 대다수는 법사위원 대다수는 검찰 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이제 4대 의혹을 이제 내세웠죠. 피의사실 공표로 의심된다는 4대 의혹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맞아 들어가는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면은 우선 여당이 지금 가져야 될 자세는 그 당시에 청문회 당시에 후보자를 검증할 생각보다 검찰을 공격해서 후보자를 방어하려고 했던 그런 아주 희한한 전술을 펼쳤던 거에 대해 가지고 예. 국민들에게 지금 사과하고 앞으로는 검찰 수사에 여권과 그리고 청와대가 절대 개입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요.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목소리가 오늘 나왔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악독한 정권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조국 봐주기 수사단을 만들자고 하겠어요. 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완장을 차자마자 검찰 죽이기에 나서는 모습이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조국 장관은 개혁은커녕 국정 파탄의 시한폭탄이 될 것입니다. 자, 야당의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검 관계자들에게 사실상 수사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전화 통화를 한 것은 그제 임명된 날 그날이었고요. 어제죠, 어제.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된 다음 날이었던 어제 김민지 기자, 조국 장관이 발빠르게 인사권을 행사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되자마자 늘 강조했던 검찰 개혁에 뭔가 박차를 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을 지시하면서요. 그 단장에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앉혔습니다. 부단장에는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이 앉았는데요. 특별히 이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요. 그동안 이 법무부 인권국장이라는 자리가 모두 검사 출신으로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처음으로 비검사 출신으로 발탁됐던 인사이고요. 민변에서 대변인 사무차장 등을 지낸 그런 인물입니다. 네.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저렇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 개혁을 이끌 저 지원 단장에 지금 황희석이라는 민변 출신의 이제 추진 단장이 임명이 된 건데요. 이 황희석이라는 인물을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황희석 이분이 민주통합당 간판으로 당시에 포스터를 보고 계십니다. 검찰과의 전쟁, 검찰개혁의 신, 말띠짱 황희석, 저 깡패 아입니다. 민변 출신입니다. 검찰과의 전쟁, 착한 놈들 전성시대. 글쎄요, 검찰과의 전쟁이라고 적혀져 있는 저 포스터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조 부장, 이번 저 조국 장관의 1호 인사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네, 우선